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투자라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 개발이 잘 되면은 가격 상승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강남권에서의 이 적용했던 개발 공식이 서울 다른 지역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시세도 서울 다른 지역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수학의 정석과도 같은 네. 그런 효과. 안녕하세요. 서경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자, 3월 멤버십 3주차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해설. 이번에 이제 서울 생활권계획편 서부권과 동남권 지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부권에는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가 있고 동남권에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주차에는 이제 서남권에는 8개의 자치구가 있죠.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서울의 관문 입지이면서도 다른 기타 생활권에 비해서 뭐랄까 그 옆에 있는 동남권과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동네죠. 그래서 그쪽을 균형 개발한다는 명목하에 개발을 좀 과감하게 지원해 줄 가능성이 높아서 다음 마지막 주차에는 이 서남권을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하고, 이 서부권과 동남권을 말씀드리지만 사실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동남권보다는 투자로 친다면 서부권이 오히려 타겟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그리고 마포구 같은 경우는 이제는 상급지로 좀 대중들이 분류를 하죠. 그럼에도 우리가 아직도 투자할 만한 그런 먹거리가 약간 남아 있어요. 그 막차를 타면은 크게 이제 하락기가 끝나고 다음 상승기가 오면은 크게 한 폭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서부권 내에서도 마포구나 그리고 이제 서대문구와 은평구의 핵심 거점 주변은 좀 미리미리 땅을 좀 선점을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빌라의 형태도 상관없고 단독주택의 형태도 상관없고 뭐 구분 상가의 형태도 상관없어요. 물론 건물 투자할 여력에 계신 분들은 조그마한 건물을 투자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타겟 지역인 서부권 그리고 동남권 내에서는 사실 동남권은 강동구와 송파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개발의 연한이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의 우선순위가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높지 않지만 왜 동남권이 배우는 게 중요하냐면 서울의 공식은 지방으로 퍼진다고 했는데 투자의 교과서와 같은 지역이 또 동남권입니다. 그래서 이 동남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는 우리가 꼭 숙지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 페이지 넘겨보면은 서울 서부권부터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의 대표 거점이 있죠. 상암, 네. DMC라는 광역 거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포 공덕이라는 거점, 신촌이라는 지역 거점,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신내 불강, 이 거점, 지역 거점도 있죠. 그 외에 무수히 많은 지구 거점도 있는데, 어쨌든 대표는 이 상암이에요, 상암. 상암은 누굴 이어주느냐? 용산이라는 광역 거점, 혹은 이 종로라는 서울시의 도심 거점과 그리고 상암의 배후 도시인 네. 경기도 고양시, 3기 신도시, 뭐 일산 1기 신도시를 이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일자리고, 더불어서 한강을 넘어서 마곡이라는 광역 거점이 또 있죠. 이 서남권에 그쪽과도 연계 개발하고 서로 발전, 윈윈하는 발전, 일자리를 공유하는 그런 플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상암 이 광역 거점은 상당히 중요한 거점이고, 공교롭게도 현재 서울시장이 좋아하는 한강변에 위치한 또 동네이기도 하죠. 예. 네. 최근에 뭐 이런 이슈가 또 있었죠. 네. 대관람차 상암동에 서울링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감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 네, 유럽의 선진 사례를 지금 네. 카피한 거죠. 네. 예. 런던에도 그 대관람차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좀 모티브로 한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상암이 광역 중심지잖아요. 광역 중심지고, 그리고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뭔가 여의도와 지근거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도시계획에서 보면은 서부권이 도시 중심지와 그리고 서남권이 도시 중심지도 또 연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묘사가 된 것들이 있는데, 그 의미로도 또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여의도 하면 대표적인 서남권이 도심이고요. 네, 그리고 서울이 도심이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점과 거점을 이렇게 한눈에 묘사할 수 있게 그렇게 표시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까지는 네, 없어요. 그냥 뭐 상징성 정도고 왜 여기에 이런 걸 하는지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우리의 네. 먹거리 사실 이런 걸 여기 이제 상암 DMC를 거점으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 여기를 중요한 거점으로 잡아놓고 배후 주거지 사업할 곳들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전 정권에서는 이미 상암 DMC 광역 거점 주변으로 뉴타운 사업으로 돈을 이미 다 벌었잖아요. 네. 이 투자자들은 그쪽에 음. 이제 가재열 뉴타운이나 수색 증산 뉴타운 뭐 이런 뉴타운들이 많은데 그런 걸로 이미 돈을 벌었고,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는 성산시형 같은 사업성 좋은 재건축으로도 돈을 벌었고요. 그래서 네.
이제 남아있는 상권을 개발할 곳 혹은 배후 주거지 사업을 할 곳들을 확장해서 우리는 좀 더 볼 필요가 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특히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 은평 공영 차고지, 마포 농수산물 시장 부지 등을 복합 개발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상암수색 광역 중심지에 있는 곳이거든요. 자, 한번 지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상암수색 광역 중심지입니다. 상암수색 광역 중심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은 바로 월드컵 경기장역 바로 아래 마포 농수산물 시장이라고 돼 있죠. 여기가 바로 복합 개발하겠다고 명시된 수산물 시장 부지고요. 그리고 이쪽 바운더리 인근에 여기 보시면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위쪽에 보시면 그 은평차고지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은평차고지입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서는 이쪽 바운더리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 그쵸.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유휴부지 개발을 명목으로 해서 이쪽 약간 좀 확장이 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쪽 그리고 이쪽 이렇게 광역중심지 인근 바운더리에 거점으로 개발할 곳을 이렇게 지정을 했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강의하러 돌아와서. 자, 드디어 나왔네요. 이제 역세권에 복합 개발하겠다. 그리고 보행일상권 나왔는데, 역세권에 복합 개발하겠다. 그럼 이제 이 서부권 생활권에 있는 역세권에 복합 개발하겠구나. 상업지역, 준주거 지역 복합 개발하겠구나. 아니면 2종, 3종인데 준주거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서 복합 개발하겠구나. 이건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예상이 되겠는데, 그럼 이제 네, 우리의 타겟 지역은 아직도 이런 데가 되어야 하느냐? 물론 이 주변으로 해서 아직 가격이 좀 괜찮고 실제로 당장 이슈가 날 지역이라면 잘 추려서 투자해도 되는데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죠? 우리의 타겟 지역은 아직 신설되지 않은 그러나 신설이 예정되어 있고 확정된 이런 곳, 네, 신규 역세권이 될 곳 주변으로 미리 저층주거지 재개발의 기회를 주는 그런 행정이 서울시에 전례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곳을 예측해서 좀 들어가면 좋겠다. 빠를 곳 위주로만 선별해서. 네, 그래서 서부선이나 광북 횡단선의 신규 역세권이 되고 그래서 거점 개발, 즉 역세권 이 상권 개발과 배후 주거지 개발을 할 기회를 부여받을 곳을 잘 찾아서 들어가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거 강북 횡단선을 이렇게 또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서부선 이렇게 이쪽 바운더리에 있는 역세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런 경전철 라인 초역세권 바운더리로 이런 복합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을 포착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탱크맨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22년 멤버십에서 소개했던 그런 투자 공식이에요. 네, 근데 지금 멤버십 수강하시는 분들도 서경연구소의 연구 칼럼, 제가 쓴 연구 칼럼과 9915 해설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과거까지. 그거 잘 찾아보면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지금 탱크맨님이 얘기한 것도 내용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되고 초급반, 중급반 게시판 빠삭하게 그 영상 다 보세요. 다 얘기했던 부분들 다 실어놨습니다. 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국토교통부에서는 아직 사업성이 좋지 않다라고 반려했지만 서울시의 도시계획에서는 계속 요구하고 있죠. 이거 될 거예요. 결국은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업성을 개선하려고 이 신분당선 연장 서북부 연장 라인의 재개발들을 계속 활성화시켜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독바 역세권 재개발 구역이나 뭐 이런 것들도 괜히 거기 소개했던 게 아니라 이런 걸 염두하고 소개했고 아파트 시골에 아실에 좀 들어가 보면은 네, 이 독바이 역세권과 불광 역세권, 연신내 역세권으로 엄청난 정비 사업 구역들 지정한 게 보이거든요. 네, 왜 여기에 몰아넣었을까요? 국토부가 사업성 없어서 사업부 연장 안 해준다니까 사업성 확보하려고. 네, 유동인구가 그렇습니다. 늘어나면은 국토부에서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네, 거부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아파트 실거래가를 잠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재개발 북바이 역세권이 있는데 맞은편에 완전 깔끔하게 생긴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예, 얘는 얘도 재건축. 재건축하고 있죠. 예, 그리고 서집달 석중 지역입니다. 네, 이쪽에 임장을 이렇게 갔었는데 때마침 현수막을 발견했고 네, 이 바운더리로 모아타운 3차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적중이 되고 네, 있고. 근데 굉장히 많죠? 여기 엄청나게 지금 요 바운더리에 지금 이렇게 해줬잖아요. 네, 왜 해줬을까요? 사업성 확보하려고. 여기 유동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계속 거부할 거야?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은평구도 일을 잘하는 또 자치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지금 현재 서울시장과 은평구청장이 비록 당은 다르지만 이 정비 사업 관련된 개발 이 코드는 맞습니다. 제가 볼 네, 때. 예. 네, 그렇습니다. 묘하게 좀 닮은 구석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저희가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게 이 라인을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이 사이클까지도 이제 연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 작은 사이클이 2030 서울시 생활권이라면 2040은 이 사이클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제 다시 강의안으로 돌아와서요. 자, 서울 동남권입니다. 동남권은 이제 투자의 교과서와 같은 지역이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네 개 자치구가 몰려 있는 곳인데, 그 대중들은 왜 강동구가 같이 강남구와 함께 동남권으로 묶여 있냐라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하나의 생활권으로서의 연계되는 개발을 하는데, 지금 개발만 놓고 보면은 동남권 내에서 강동구가 가장 개발이 많죠.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고, 이미 그 동남권 관련해서 숱하게 말씀드렸지만 서울 25개 자치구만 놓고 본다면 가장 최근에 개발해 준 동네이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동네는 아니다. 반면에 이제 동남권 내에서도 강동구는요, 강남구나 서초구나 송파구보다는 그 이전에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강동구가 개발이 또 잘 되는 거죠. 관문 입지 개발과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생활권계에서는 그걸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동남권의 핵심은 아무래도 단연 강남 도심 거점과 그리고 삼성 잠실 광역 거점 이게 이제 핵심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가장 외곽 지역 위주로 지금 먼저 개발을 하고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서 문정이나 개포 택지 개발 지구를 일단 우선적으로 건드려 주고 있다. 이제 그게 핵심이고, 자, 아래쪽 보면은 이제 천호길동 지역 중심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저기 명일 그쪽까지 계속 퍼지면서 기회를 계속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점 중에 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서민이 투자하기에는 동남권 내에서 1등 거점이라고 봅니다. 이 천호길동 지역 중심 거점은. 네, 그렇고 지금 주거환경 분야에서 보면은 이쪽 뭐 탄천이나 양재천이나 아니면 이제 잠실 삼성 이 광역 거점 주변으로 노후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여기 보면은 지역 주택 시장의 그 영향을 고려해서 노후 아파트 단지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겠다. 말만 보면은 좋은 뜻처럼 보이겠지만 결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주택 시장 영향을 고려해서 아파트 재건축을 단계별로 지금 추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제히 한꺼번에 하지 않겠다. 2030에서도 이쪽 지역 특히 동남권 지역의 재건축 노후 재건축 단지들 뭐 잠실주공 5단지도 있고 대표적으로 음마아파트도 있고 뭐 대치미도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많지만, 여기를 연한이 됐다고 해서 한꺼번에 쫙 해주지 않겠다. 2030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040에서도 주택시장 영향, 투기꾼들이 오면서 혹은 동남권 지역의 메인 재건축 아파트들 재건축 확확 진행되면서 가격이 상승되면 전국 집값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동남권 지역을 투자의 교과서와 같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지금 현 서울시도 그렇고 그런 인허가를 조절하면서 인허가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네, 시장의 영향을 고려해서. 그러면 이쪽 지역과 거의 숫자가 비슷한 한계주공, 창동주공, 중계주공이 몰려있는 이 동부권, 이 번동주공도 있고 신대 시형단지도 있는 이 동부권의 재건축 계획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네, 지난번 파트에도 예. 나왔지만, 여기 보면은 정비시기 도래한 공동주택단지, 뭐 상계주공, 창동주공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선제적 관리 계획을 수립하겠다. 뭔가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네, 아까 이 동남권 계획은 뭐죠? 뭔가 제한하겠다는 계획이고, 이쪽 동부권 계획은 뭐죠? 시기가 도래하면 바로바로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동남권에 거점이 없나요? 강남 도심 거점이 있고 삼성 잠실 광역 거점이 있는데, 네, 예, 수서 문정이라는 아주 좋은 거점이 있는데 다르잖아요, 느낌이. 네,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네, 균형 개발, 생활권 계획에서 균형 개발이 이제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같은 서울 내 그리고 같은 연안이지만 다르게 해석을 해주고 있다. 인허가도 이대로 나올 겁니다. 생활권 계획대로. 이대로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인허가만 받아서 돈만 벌면 되는 거기 네, 때문에 꼭 월계주공 같은 데서 살지 않아도 돼요. 네, 번동주공 같은 데서 꼭 우리가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계주공 같은 데서 우리가 몸테크하지 않아도 돼요. 네, 우리는 인허가를 통해서 돈만 벌고 빠져나오면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적어도 투자자라면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인드가. 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동남권에는 뭐 요런 계획들이 좀 있다. 이게 중요하고, 당연히 여긴 대표적인 시촌 르네상스 할 만한 곳이 뭐가 있죠? 압구정동 쪽에 한강이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송파 쪽 라인은 탄천이 있겠고, 네, 그리고 이제 대치, 개포 그쪽 도곡 라인에는 양재천이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아주 실개천 같은 이 개천들도 서초구 그 택지 개발 그 뒤쪽으로 해서 쭉쭉 뻗어나가 있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좀 열심히 볼 필요가 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투자라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 개발이 잘 되면은 가격 상승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강남권에서의 이 적용했던 개발 공식이 서울 다른 지역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시세도 서울 다른 지역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수학의 정석과도 같은 네, 그런 효과. 그래서 우리가 잘 좀 볼 필요가 있죠. 이쪽 도시계획을, 동남권 쪽.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최근에 이런 뭐 강남 도심 내 이런 대로변에 굉장히 많은 그런 오피스텔 신축 사례들이 있는데 뭐 그냥 하나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논현동 242-52번지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스티 논현 오피스텔이라고 돼 있죠. 오피스텔 신축 이렇게 하고 있고
네, 이런 것들. 근데 얘 옆에 또 얘도 또 지금 신축공사 하고 있죠. 이런 거. 그런데 얘 과거는 뭐였는지 보면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로변에 거점과 거점을 이어주는 그런 지점이나 거점 내에 이런 대로변에 상업지역이 있다. 아니면은 역세권이다. 역세권 근처다 하면은 이런 모양의 건물들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만약에 뭐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을 한다. 그리고 고밀도 개발된 사례들이 있다 하면은 여기 한번 투자해도 되겠네.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은 실제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투자의 교과서 같은 곳이니까 뭐 이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동남권 원주민들도 돈이 좀 많고, 그리고 네,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돈이 많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왜 투자의 교과서냐면 진짜 도시계획대로 개발이 착착착 잘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비대위가 막 생겨서 지지부진하거나 뭐 그런 경우보다는. 네, 그래서 변화를 확인하기에 참 좋은 곳이죠. 예, 네. 변화를 확인하기에. 그래서 이 천호 결동 지역 중심은 천호대로와 양재대로변을 중심으로 역세권 관련 사업으로 고밀집 개발을 유도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 해당 지역을 네, 한 100번도 더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이런 개발 2030에서 이미, 이거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거점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걸 승계해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대로 좀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강동구가 이런 이 서울시의 거점 개발을 통해서 땅값이 진짜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더 오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송파구의 땅값을 앞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 이제 서열이 바뀌는 거냐? 이거에 영향받고 자극받은 송파구도 개발을 하겠죠. 그럼 개발을 하려면 뭘 수용해야 되죠? 서울시가 얘기하는 것, 소셜 믹스나 뭐 임대나 이런 걸 또 수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유도할 수 있어요. 이런 연계 개발. 왜냐면 이 천호 역세권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송파구 잠실이 또 거점과 거점을 이어주는 또 축의 그 라인에 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또 노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역세권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거를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면은 여기 보시면은 길동역이 있습니다. 길동역에 대놓고 네이버 지도에도 나오죠. 길동 368-7, 367-1 이런 거. 자, 길동 역세권이잖아요. 길동 역세권인데 이렇게 보면은 되어 있죠. 이렇게. 그 과거에는 뭐였느냐? 아까 보셨죠? 강남 도심에 있는 건물이 저층 건물이 오피스텔로 신축되는 그 사례. 그런 느낌의 건물과 굉장히 유사하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두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펜스가 쳐져 있고 여기 같은 경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네, 포인트. 상당히 네. 중요하죠. 원래 얘를 고밀 개발을 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를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하거나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그런 행정 절차를 밟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의해서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받으면 굉장히 시간이 단축되고 빠르게 개발이 됩니다. 이게 바로 뉴 트렌드죠. 네, 뉴 트렌드 개발 공식이자 뉴 트렌드 네, 투자 공식이에요. 네. 그래서 강남 테헤란로는 그냥 우리가 공부 차원에서 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가 그 강동구의 테헤란로 뭐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면 여기도 이런 역세권 개발 앞으로 활발하게 할 수 있겠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해당 개발이 서울 다른 지역으로 어떻게 퍼지는지 유심히 좀 관찰을 하세요. 네, 예, 어쨌든 개발은 잘 되는 동네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주거지 개발은 서울시에서 속도 조절하겠다. 여기서 동남권 전부 포함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강동구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그 주거지 계획에서 속도 조절하겠다는 그 얘기는 2030 계획에서도 있었는데, 2030 계획 내에서도 보면은 동남권이 아니라 서초구, 그리고 강남구, 송파구까지만 그걸 적용시켰거든요. 그래서 네, 2040에서도 아마 강동구는 적용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